안녕하세요. 거대 고양이 양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묘의보검에서 다룰 주제는 조금은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고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는 고양이의 돌연사와 관련된 주제예요. 돌연사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상황이에요. 고양이가 돌연사 상황이 와서 적지 않게 당황하고 놀라고 슬퍼하고 이런 경우들을 저도 조금 왕왕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돌연사라는 상황은 몇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고 감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돌연사라는 건 사망한다라는 정의부터 아마 좀 알고 지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사망이라는 거는 혈액의 흐름이 정지가 되고 숨을 쉬지 않고 이런 상황들을 보통 사망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수의사든 의사 선생님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가장 먼저 응급 상황에서 하는 ABC가 있어요. ABC가 뭐냐면 호흡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어웨이, 그러니까 호흡 기도를 확보하고, B, breathing, 숨을 쉬고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고, C, circulation, 순환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D, drug, 어떤 약물을 바로 올바르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동물병원에 응급 상황에 왔을 경우에는 바로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쉬게 하고 순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약물을 주입하는 걸 저희는 트레이닝 받고 실제로 동물병원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서든 데스,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거는 호흡이 잘 쉬지가 않고 순환이 되지 않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비대성 심근증이에요. 비대성 심근병증이라고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비대성 심근병증의 경우에는 고양이의 대표적인 심장병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비대칭적으로 한쪽의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는 질환을 의미해요. 심장이 두꺼워진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심장은 하나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내강이라고 하는 공간이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이 공간이 조금씩 좁아지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이 순환할 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바빠지게 되죠. 순환이라는 거는 일방통행 길을 자동차가 계속 달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도로가 좁아진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차량의 정체가 일어나게 되고, 차량의 정체가 일어나게 되면 차량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고양이 심장병으로 비유를 한다면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심장의 안에 있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혈액의 양, 차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차들이 쌓이는 혈전이 생기게 되고, 이 혈전이 또 다른 혈관을 막게 되면 갑작스러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심장병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고양이 심장병이 있을 때 보호자가 인지를 하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고양이가 돌연사하는 경우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심장 초음파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집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몇 가지 팁은 있어요. 고양이의 평상시 호흡수를 체크하는 거는 되게 심장병, 이 순환기 문제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자는 동안에 호흡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고양이의 일반적인 호흡수는 12에서 16회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자는 동안의 호흡수가 30회를 넘어간다면 그러면은 순환기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쉬는 동안, 자고 있진 않지만 옆으로 누워서 눈을 뜨고 있거나 편안하게 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흉곽의 모양이 1분 동안 40회 이상, 30회 이상 넘어간다면은 그거는 순환기 문제를 의심할 수 있죠. 이게 30회가 넘어갈 경우에는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동물병원에 내원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양이의 갑작스러운 사망, 갑작스럽게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신부전증입니다. 신부전이란 정의는 신장의 기능이 75% 이상 망가졌을 때,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정의 내리는 단어이고요. 평상시에 정기적인 검진을 한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신장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문제를 인지할 수도 있어요. 보통 신부전까지 와서 병원에 오는 경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질환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치료가 들어갈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보다는 보호자님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질환이 말기에 가깝게 된다면은 이 신부전증은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이 신장 또한 고양이의 순환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갑작스러운 사망에까지 다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종양이에요. 종양 같은 경우는 특히 6살 이상, 7살 이상의 고양이한테 다발하는 질환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종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소아암이라고 해서 어린 나이에 종양이 발생해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많은 환우가 있는 것처럼, 고양이의 경우에도 나이가 어리지만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종양이 발견되면 세포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빠르게 전이 되거나 빠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종양입니다.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하는 갑작스러운 이물을 먹고 호흡이 멈춘다던가, 아니면은 삼키면 안 되는 것들을 주워 먹고 목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나 이물을 잘 먹거나 아니면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와 생활하고 있는 보호자님이라면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에 일으키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고양이가 목에 뭐가 걸렸을 때 응급처치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바로 독성 물질이에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고양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독성 물질, 뭐 예를 들면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사람 감기약에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것들을 섭식한다던가, 뭐 쥐약이라던가 뭐 청소 세제라던가 이러한 것들,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고 치명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있다가 사망하는 것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외상입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인데요. 그 충격은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높은 위치에서 갑작스럽게 낙상까지 하는 경우 즉각적인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저희 병원 다니시는 보호자님 고양이가 복층 2층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즉각적인 증상이 없다가 차후에 갑자기 돌연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머리부터 떨어졌는지 아니면 가슴부터 떨어졌는지 다리부터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꼭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지 머리부터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MRI나 CT를 찍어야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가슴부터 떨어졌을 경우에는 폐출혈이라던가 아니면 간의 손상이라던가 이런 내부 장기에 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입원을 하면서 적극적인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하이라이즈 신드롬이라고 해서 높은 곳에서 호기심 때문에 점프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주택 생활하시면서 아니면 높은 건물에 생활하면서 만약에 보통 창문이 열려 있거나 밖에 있는 뭐 새라던가 호기심 때문에 점프하지 않게끔 하는 방묘창이라던가 이런 안전장치는 꼭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고양이가 자고 있거나 쉬고 있을 때 1분 동안 호흡수가 몇 번인지 한번 쉬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